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8월 4일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단연 화제의 인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8월 3일이죠. 어제 보니까 신임검사들의 보니까 이제 임관식 및 신고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임관식은 과천 법무부에서 했고, 그다음에 대검청사에 모여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가운데 그다음에 그 신임 검사들 신고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 이야기 다르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 다른데, 어제 보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일종의 보면 격려사죠. 신고식 당부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뭐 이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교하는 진짜의 민주주의를 갖다가 뭐 실현해야 된다. 그다음에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그다음에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놓고 그야말로 꿈보다 해몽, 그야말로 아전 인수의 해석들이 지금 분분한 것 같습니다. 보면 아무래도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 쪽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작심 발언했다. 또 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건 윤석열 와 세다, 결단이 선듯하다. 그다음에 통합당의 김은혜 대변인은 칼잡이 윤석열 귀환을 환영한다 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여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반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것 아니냐. 또 친문들은 윤석열의 말을 독해하기 불가능하다. 뭐 그야말로 중구난방으로 이런저런 이야기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고식 당부 말씀 전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뭐 복잡한 얘기 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어떤 검찰총장도 늘 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시대적 상황과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해 있는 처지가 그렇다 보니까 이거 윤석열 총장이 한번 작심하고 들이받는 거 아니냐라고 어디 wishful thinking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뭐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보면은 가뜩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미운털 박힌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지 못해 안달인 집권 여당과 친문 내에서는 이거 윤석열 이거 그야말로 감히 대통령에게 또 법무장관에게 항명하고 대들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손을 봐야겠어. 뭐 이와 같이 이야기들 하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건 뭐 어떤 검찰총장도 할 만한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후배 이제 청운의 뜻을 품고 그야말로 첫 초임 검사가 되는 검사들한테 그 신임 검사 신고식에 당부한 말씀을 본인 이야기대로 26년 전 서소문 당시 대검찰청사에서 임명장 받고 신고하고 대구지검으로 내려갔을 때 그 마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초임검사가 드디어는 26년 만에 검찰 총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뭔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결국 말만 자꾸만 앞세우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이런 표현 쓰죠. 구들장군 입을 뒤집어 쓰고 만세 부르는 격에 다름 아닌 겁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쭉 이야기 뭐 A4 용지 한 3장 분량이에요.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에 그러니까 헌법 가치를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것이 이른바 형사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너무 평등을 강조해서 탈이지 자유를 말살하고, 그 지금 보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과 이런 거예요. 지금 미래통합당에 지금 김은혜 대변인도 그런 부분을 잘 읽기 바래요.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듣기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경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보면은 미래통합당이나 이제 보수 쪽에서는 야 이게 지금 보면 민주주의라 허를 쓰고 좀 독재 전체주의로 빠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로 대드는 이야기 아니냐 하는데 그런 얘기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검사들이 앞으로 이제 개개 사건을 갖다가 접하게 되면서 이해 당사자들이나 수많은 그 이해 당사자들을 만났을 때 보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 당사자와 피해자란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어느 검찰총장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언론, 우파 언론과 미래통합당은 이야 이거 갖고 드디어 이제 한판 뜨는 모양이다. 요즘 진중권 씨도 좀 난독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뜨는 모양이다 하는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보면 저 윤석열 총장이 그 뒷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 보면은 윤석열 총장은 이 초임 검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검사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또 보면 실무를 익혀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그 실무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제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회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히 내 명을 복종해? 감히 내 명령을 복종해?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즉 복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결제 시스템은 그 추미애 장관 얘기하는 대로 명령과 복종의 강요가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설득입니다. 이 참 보면 검사의 업무는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하는 이야기고 끝으로 보면 이제 결론 내기를 26년 전 서소문 대검 청사 강당에서 임관 신고하고 법복을 받아 초임진 대구지검으로 달려갔던 일이 새롭습니다. 나는 왜 검사가 되려 했나? 각자 다른 동기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초심을 잃지 말고 꾸준히 정진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목은 보니까 케네디의 그 유명한 연설을 갖다가 좀 인용 내지 원용한 것 같습니다.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랍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초임 검사들에게 26년 후배인 초임 검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윤석열 총장이 바로 국가와 검찰 조직이 윤석열 총장의 지위와 향후 앞으로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윤석열 총장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그동안 참 보면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좀비 검찰총장에 이르게 됐죠. 실제 보면 수사하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은 완벽하게 지금 검찰총장에 지휘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2200명 검사 중에 거의 한 200, 300, 300 거의 그리는 근데 화력으로 보면 거의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화력을 갖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 완전히 지금 보면은 윤석열 총장 건너뛰고 추미애 장관한테 어떻게 보면 직접 지휘받아가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부장검사 난장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각 앞으로 향후 고등검사장이나 지검장이나 부장검사나 앞으로 좀 가야 할 길이 구만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선 나도 검찰총장 한번 돼봐야 되겠고 나도 저 검사장 한번 돼봐야 되겠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사권자인 보직과 승진을 갖다가 쥐락펴락하는 추미애 그야말로 미친 사람 널뛰듯 왔다 갔다 하는 추미애 법무장관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 정확히는 추미애 법무장관이라기보다는 지금 청와대 대통령,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실제
내시죠, 내시들. 옛날로 하면 내시입니다. 내시들. 옛날 십상시 같은 내시들. 그 내시들 보면 검사 출신의 또 민변 출신의 이와 같은 친구들이 민정수석실에 앉아서 사실상 대한민국 검찰과 대한민국 법무부를 쥐락펴락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말 안 듣는 이성윤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사실 사시동기입니다. 윤석열 총장하고. 말 안 듣는 이성윤, 아니 아주 우습게 검찰총장을 무력화 시켜서 그저 오늘 같은 어제 같은 신고식에서 치사나 하는, 축사나 읽어주는 그 정도 검찰총장. 그러니 나머지 지검장들, 나머지 부장검사들이 수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윤석열 총장이 정말로 이 초임검사들한테 한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영예롭게 검찰총장 2년을 채운다고 영예로운 게 아닙니다. 영예롭게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기계, 기백, 즉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그 초임검사 시절에 그와 같은 결기로 돌아간다면 다음 5가지 수사를 갖다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말 안 들으면은 법무부 장관이 또 방해하고 회방 놓더라도 일단 일을 저지르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그리고 이렇게 일을 저지러 놓으면은 아무리 천하의 추미애라 할지라도 이거 진행 방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수사 지휘도 하겠죠.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 시장이 연루되어 있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수사, 황운하도 포함되어 임종석도 포함되어 있는 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수사 6개월째 지금 지지부진, 1월 이후에 6개월 넘게 그냥 이른바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까맣게 잊어버리셨겠습니다만 4.15 총선 직후에 윤미향, 정의연 기억나시죠? 윤미향, 정의연, 그 다음에 그 무슨 소장, 극단적 선택한 소장. 지금 윤미향에 대해서는 2달째 소환 일정까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미복귀, 2017년 추미애 당시 당대표 아들 20일 동안 흔한에 땡땡이 치고 미복귀했던 그거 6개월째 지금 진행 안 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라임 옵티머스. 이것은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초임검사들한테 이야기한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 당사자와 피해자예요. 라임 및 옵티머스, 이거 아시죠? 라임 사건, 옵티머스. 옵티머스는 그 임종석의 절친 후배라는 그 친구, 심지어는 대통령이 그 당시 어디 해외 나갈 때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나갔다고 지금 의심받고 있고, 지금 미국으로 흔한 얘기로 도발이 쳐갖고 미국에서 버젓이 장사 잘하고 있는 그 옵티머스 사건, 라임 옵티머스. 이거 반부패, 이와 같은 복잡한 건 반부패부에서, 즉 특수부나 이 증권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 형사범 다루는 조사부에 배당해서 지금 지지부진합니다. 5번째, 가장 최근의 것이죠. 지난 7월달에 극단적 선택한 박원순 서울시장.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했는데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빠르게 박원순 당시 시장에게 유출되었는지 정보 유출 문제, 지금 보름 넘게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그냥 말로만, 물론 윤석열 총장이 신임검사 신고식의 당부 말씀은 윤석열이 아니라도 또 과거 국민검사라고 불렸던 송광수 검찰총장도 아마 딱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그건 역대 어느 검찰총장이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틀입니다만은, 특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윤석열 총장 이제 임기 아직 1년 가까이 남았습니다만은 임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실제 후배들에게 몸으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5가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수사, 윤미향 소환, 추미애 아들 미복귀 문제, 라임 옵티머스, 박원순 시장 고소 당한 그 정보 유출권, 이거 빠르게 이거부터 정리해 나가시면서
특임 검사를 갖다가 임명하시던 타스크포스를 꾸려, 만약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말 안 들으면 저쪽 다른 지검에 뭐 예를 들어 서부지검이 됐든 북부지검이 됐든 다른 데 배당을 하시던, 그렇게 되면 반드시 추미애 법무장관 또 수사 지휘하려고 나설 것이며, 뭐 특임검사 안 된다고 또 나설 것입니다. 맞서십시오. 맞서서 깨지십시오. 깨지면 당신은 정말로 국민검사로 영원히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저 앉아서 시간만 죽이면서 후배들에게 잔소리하는, 그리고 꼰대 검찰총장으로 남게 되겠죠. 자, 결단은 당신의 몫입니다.